저희가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얀센 맞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번 딱 맞았고 몇 달 지났는데 내 몸에 항체가 있나 없나 이게 궁금한데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이건?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아직 검사가 안 되고요. 예. 일반 병원을 가셔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 항체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과 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것과 어느 정도 항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양은 측정을 하실 수는 없고요. 항체를 보면 검사도 이렇게 키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IgM, Ig라고 그래서 급성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바로 생기는 항체와 오래가는 항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백신 접종 후에 항체 검사는 권고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항체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내 몸을 방어할 정도의 항체 용량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권하지는 않지만 꼭 궁금하시다 하시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좀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다음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면서 좀 여러 가지 주사와 관련된 고민이 예. 많은 상황인데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그 근육 주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독감 백신 같은 경우 이제 맞을 분들 계실 거예요. 크게 아픈 기억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나면 예. 팔이 얼얼하고 네. 또 일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못 정도가 들어요. 아프다. 맞아요. 이런 팔도 못 분들도 들겠다는 있어요. 분들도 네. 예. 네. 우리가 이제 다 근육에 이렇게 놓는 주사긴 한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아프고 한 이틀은 이게 팔을 못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 맞은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나 이런 팔 같은데 어디 염증 반응이 생기면 한 2, 3일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그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서 또 면역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완화될 때까지 한 2, 3일 정도가 걸리는 거고 그것은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독감보다는 훨씬 강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근데 근육이 많아서 그런지 더 통증이 크다고 하시는 게 남녀 차이도 좀 있습니까? 사실은 여성이 훨씬 예민하죠. 여성이요? 예, 네. 여성들이 그 어떤 면역 반응이나 그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사실은 항체가 더 잘 생긴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튼튼하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통증을 안 느끼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차이도 조금 일부에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많이 아파야지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젊은 분들이 훨씬,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에서 활발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백신 접종 후에 훨씬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것도 그런 면역 반응의 일종이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안 생기냐?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젊은 분보다는 조금 면역 반응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응의 차이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뻐근한데 붓는 건 안 되는 거죠? 부으면 병원 가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부으시면 이게 찬 거를 좀 대주시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이게 아프니까 안 움직이는데 도리어 움직여 주셔야 혈류가 왕성해지면서 훨씬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5,000배 정도를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버맥틴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연구들이 좀 됐는데 대부분 연구들이 이제 좀 숫자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클로르키닌 같은 것도 초기에 막 트럼프 대통령도 복용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전향적 이중 맹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대조군과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연구군을 전향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NIH나 WHO에서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연구들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요구를 해 소송해서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한 건데 기전 자체가 이제 이게 항바이러스가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접촉할 때 수용체 있죠. H2 수용체 얘가 경쟁적으로 결합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결합을 못하니까 당연히 실험실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에도 쓰지만 주로 동물에 많이 쓰는 그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용량 자체도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용량을 많이 쓰면 예. 조금 더 좋지만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한 전향적 이중맹검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물 예. 생출된 약물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